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코딩 테스트에 필요한 알고리즘 중에서 머지소트를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일명 병합정렬이라고도 하는데요. 오늘 제가 이 머지소트를 왜 선택했는지 여러분들께 먼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 그 정렬의 종류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희는 버블 정렬 처음에 배우고 삽입 정렬 배우고 선택 정렬도 배우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여러분? 퀵 정렬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 배우려고 하는 병합 정렬 일명 머지 소트죠. 기수 정렬도 있고 카운트 정렬도 있어요. 제가 지금 딱 이렇게 생각나는 것만 해도 한 7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왜 오늘 굳이 이 병합 정렬을 먼저 선택을 했느냐. 그렇다고 다른 정렬들이 절대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왜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했는지 그걸 먼저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두 번째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얘 시간 복잡도입니다. 보통 알고리즘에서는 여러분 그 문제를 풀 때 시간 복잡도가 이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려보면 얘네가 보통 n제곱 정도 되고 얘가 사실은 n로그 n일 때도 있고 n제곱일 때도 있고 얘가 이제 n로그 n이에요. 그런데 사실 알고리즘 여러분들 많이 공부해 보시면은 실제로 n로그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는 알고리즘 좀 많이 써요. 그래서 약간 얘가 그래도 중요하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약한데 이렇게 하시잖아요. 제가 사실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부터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잘 생각해 보세요. 정렬이라는 거는 정렬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얘를 자바든 자바 뭐 파이썬 C++ 사실 다 지원해줘요. 함수로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코딩 테스트에서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주문을 하지 않는 이상 정렬할 때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기 있는 정렬들을 구현해서 쓰시나요? 실제로 구현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거의 없어요. 그쵸? 그러면 사실 여기 있는 정렬들을 여러분들께서 어디서 주로 질문을 받게 될까요? 뭐 기술 면접이나 인터뷰를 갔을 때 혹시 버블 정렬 원리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그럴 때 정도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뭐 퀵 정렬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원리 정도만 알고 넘어가는데 요 버블 정렬은 여러분 나중에 문제로 다루겠지만 이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버블 정렬 아니고 병합 정렬. 요 머지소트는 이 머지소트는 이 소팅 원리, 정렬 원리 있잖아요. 머지소트의 정렬 원리 있잖아요. 아이고, 정렬 원리. 이 정렬 원리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문제로 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요걸로 내는 문제들이 좀 이렇게 난이도도 괜찮고 내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종종 요 머지서트의 원리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가 다른 애들과의 차이를 좀 아시겠죠, 여러분? 뭐 여기 있는 애들 약간 특이한 애들인데 보통 저희가 정렬 여러분들 얘기하면은 요 정도가 기본으로 많이 묶어요. 근데 여기에서 원리 자체를 문제로 내기 제일 좋은 애가 이 병합 정렬이에요.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 병합 정렬에 대한 그 응용 문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풀 거고 오늘은 이 병합 정렬에 뭐랄 거냐면 첫 번째는 시간 복잡도. 시간 복잡도가 왜 n 로그 n으로 떨어지는지 무조건. 요거를 한번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원리. 우리가 왜냐면 원리를 알아야지 이거를 기반으로 나온 문제를 나중에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오늘 버무려서 한번 말씀드려볼 생각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병합 정렬이 왜 중요한지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지금부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추가로 드려볼게요. 밑으로 내려가서 일단 제가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배열을 하나 살짝 그려봤어요. 이게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좀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도 일단 데이터의 크기는 제가 손으로 하니까 그렇게 크게는 안 잡고 n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n은 8로 잡을게요. 8로 잡고 여기다가 데이터를 지금부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렇게나 지금 저희는 정렬을 할 거니까 아무렇게나 넣어볼게요. 4, 7, 8, 1, 3, 2, 5, 6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제가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병합정렬은 여러분 병합정렬 말뜻이나 머지소트 자체가 뭐예요? 합쳐가면서 정렬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제 저를 따라와 주면 돼요. 일단 병합정렬의 가장 첫 번째 원리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될 거는 뭐냐면 1번 투포인트를 이용한다. 투포인터를 이용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요거 투포인터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 합쳐가면서 이거 당연한 말이에요. 왜냐면은 머지 소트니까 서 정렬한다. 자,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는 얘네가 이렇게 다 하나하나 잘라져 있는 거예요. 개개인이 다 각각 잘라져 있고 저희는 얘네를 처음에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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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칠 겁니다. 근데 합칠 때 어떻게 합치냐? 투포인터를 이용해서 합칠 거예요. 합쳐야 되니까 약간 잘 보여주게 다시 요렇게 만들게요. 그리고 투포인터는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 얘랑 얘 위에 올라갑니다. 보통 얘를 왼쪽에 있어서 뭐 레프트 라이트 하는데 저는 그냥 편하게 그냥 따로 명명하진 않을게요. 그냥 이렇게 두 개 있다. 그리고 얘네는 뒤에 있는 애들 일단 없다고 생각해 주세요. 여기는 없다. 없다고 생각해 주세요. 얘 처음에는 이 두 개만 보는 거예요. 그럼 요거 두 개 중에 여러분 저는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거거든요. 이 두 개의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데이터 얘랑 얘죠. 이 두 개 중에 작은 거를 옮깁니다. 아래로. 요 자리로 첫 번째 자리로. 얘가 4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지금 제가 요렇게 잘랐기 때문에 하나의 데이터 셋이 얘는 현재 요만큼 하나하나 각각 잘려져 있는 거예요. 그쵸? 얘 하나가 따로 독립적이고 얘 하나가 독립적이에요. 그러면 왼쪽에 있던 데이터가 결국 두 개로 항상 나눠지거든요. 두 개의 셋으로. 데이터 셋은 항상 두 개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두 개로 판단하는데 왼쪽에 있는 데이터 셋을 다 썼어요. 그럼 얘는 없어지는 거고 그럼 남은 애가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냥 얘가 내려옵니다. 약간 지금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 나중에 보면 감이 오니까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럼 이렇게 4, 7이 됐잖아요. 그럼 얘의 의미는 뭐냐면요. 얘 데이터는 이제 이 데이터 셋은 하나로 합쳐진 데이터가 된 거예요. 데이터 셋이 된 거고 얘 적어도 하나로 합쳐진 얘 이 안에서는 오름차순으로 무조건 정렬되어 있어요. 그쵸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요거의 첫 번째 의미는 이렇게 합쳐졌을 때 적어도 이 데이터 셋 안에는 정렬되어 있는 상태다. 이 생각보다 중요해요 여러분. 그럼 이거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또. 그럼 여기서 또 보는 거죠. 얘랑 얘랑 보는 거예요. 이제 앞에 있는 애들은 없는 애죠. 이미 처리를 했으니까. 이 안에서 보면 뭐예요? 얘가 더 작으니까 여러분. 그쵸? 얘가 더 작죠? 그럼 이번에는 얘가 먼저 오겠죠. 이렇게. 그쵸 여러분? 여기 1로 들어오고. 그럼 오른쪽 데이터 셋이 다 없어지니까 얘를 바로 써야겠죠. 8이라고. 자, 그럼 적어도 요 데이터 셋은 또 정렬돼 있고. 이해되시죠? 그럼 뒤에는 쉽겠죠, 여러분? 여기 가리키고 있으니까 얘는 각각이니까 얘가 더 작으니까 얘가 먼저 와서 아이고.
얘가 더 작으니까 얘가 먼저 와서 여기가 2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없어졌으니까 이제 얘가 이쪽으로 와서 얘가 3이 되고. 글씨 그 색깔을 맞춰줄게요. 그럼 얘네가 또 하나의 정렬된 데이터 셋이 되고, 그거 계속 반복하면 돼요. 여기를 보고, 그 다음에 얘가 더 작으니까 바로 내려서 5 되고, 여기 5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남았으니까 내려와서 6 되고, 그리고 이 데이터셋은 정렬되어 있는 거고. 그럼 아까 전에 나눠져 있던 게 두 개씩 하나로 합쳐지면서, 이게 이렇게 합쳐지는 거기 때문에 머지 소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합쳐지면서 이제는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부터는 더 이해가 잘 되세요. 첫 번째 게 오히려 이해가 잘 안 되고, 저는 일단 여기 지울게요. 여기는 여러분들 그 다음 설명도 해드려야 되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나눠져 있죠.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던 거에서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의 데이터셋으로. 두 개의 데이터셋을 합쳐서 하나의 데이터셋을 만들었죠. 그럼 우리는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 요 두 개의 데이터셋을 하나로 합쳐서 요만하게 만들 예정이에요. 어떻게? 투포인터를 이용해서. 바로 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포인터는, 이번에 포인터의 위치 잘 봐주세요, 여러분. 이번에 포인터는 항상 데이터셋의 제일 앞에 있는 애를 처음에 찾아요. 이렇게. 현재 머지되어 있는 데이터셋들에서 두 개를 선택했잖아요. 근데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하는 거예요. 얘 선택하고 얘 선택하고, 뭐 중간에 얘 선택하고 얘 선택하고가 아니라 얘 선택했으면 이렇게 차례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당연하죠. 자, 그럼 이렇게 있고, 이거 중에 4랑 1 중에 뭐가 더 작죠? 1이 더 작죠. 그럼 1이 이쪽으로 와요. 1 썼죠. 얘 썼으면 얘는 없는 데이터예요. 이 포인터가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인터가 결국 여기를 가리켜요. 여기. 얘는 그대로 있고 아직 안 썼으니까. 그럼 이번에는 얘랑 비교해줘. 4랑 8이랑 어느 게 더 작아요? 4가 더 작죠. 요렇게. 그럼 여기에 4가 옵니다. 그 다음 포인터는 역시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겠죠. 얘는 이미 쓴 애가 되니까 포인터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7이랑 8이랑 비교하는데 7이 더 작죠. 그러면 얘가 일로 와서 7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여러분? 그 다음 이제 얘는 없어졌죠. 왼쪽으로 다 썼죠. 그럼 얘 그대로 나무에 내려오는 거예요. 8 이렇게. 여기도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요 두 개를 합칠 때 여기 제일 앞에, 일단 각 데이터셋 제일 앞에 포인터를 두고 두 개 중에 더 작은 애가 먼저 오겠죠. 이렇게 2로 왔어요. 그 다음에 이 포인터가 이쪽으로 한 칸 옮겨가겠죠. 썼으니까. 이번에 3하고 5하고 비교를 해요. 누가 더 작아요? 여전히 앞에 있는 게 더 작네요. 그럼 얘 또 그대로 내려와요. 3 됐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데이터를 다 썼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게 차례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왜 차례대로 내려오냐? 데이터셋 안은 이미 정렬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안 봐도 앞에 있는 애가 더 작은 애겠죠. 5, 6 여기까지 됐죠. 그럼 적어도 이제는 요 네 칸에 대해서는 정렬돼 있고 요 네 칸에 대해서도 정렬돼 있겠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 이제 마저 한 번밖에 안 남았어요. 여기 지우고, 왜냐면 데이터셋을 좀 잘 보기 위해서 이제 두 개의 데이터셋을 하나로만 합쳐주면 되겠네요. 합쳐볼게요. 포인터를 여기 놔둬보겠습니다. 색깔을 근데 좀 통일할게요. 그 전 단계 했던 것처럼 여기 놔둬볼게요. 그럼 처음에 보는 게 뭐예요, 여러분? 1이랑 2네요. 그럼 1을 1로 내립니다. 1. 그 다음에 요거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고 1로 이동하겠죠? 그럼 이번에는 4랑 2랑 보는데 2가 더 작죠. 이렇게 와서 이 값이 1로 들어가고요.
이 포인터 이제 이쪽으로 한 칸 이동하고, 그 다음 이번엔 4하고 3하고 보겠네요. 이번엔 4하고 3. 3이 더 작으니까 3, 1로 이동하고. 그럼 3쪽에서 데이터 썼으니까 한 칸 이동해서 여기를 가리키겠네요. 그럼 이번엔 5하고 4하고 비교하는데 4가 더 작으니까 4가 1로 들어온다. 4가 1로 들어온다. 그러면 4쪽에 있던 포인터 썼으니까 한 칸 이동하고, 이번엔 7을 보겠네요. 그럼 7하고 5하고 비교했을 때 5가 더 작으니까 5가 1로 와서 5를 넣어준다. 그럼 5쪽에 쓴 포인터는 한 칸 이동해준다. 이번엔 6이네요. 6하고 7하고 비교해도 6이 더 작으니까 또 6이 오겠네요. 6이 오는데, 그 다음에 가려고 했더니 이쪽을 다 썼어요. 이쪽 다 썼네. 그럼 끝났어요. 그러면 현재 포인터가 남아있는 이쪽에 있는 애들을 차례대로 써준다. 아이고, 제가 자꾸 그 색깔을 좀 다른 색깔로 해서 똑바로 쓸게요. 아이고, 또 잘못 썼네. 7 써주고, 또 얘가 와서 8 써준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에는 8개로 잘려져 있던 애가 8개로 각각 1개의 데이터씩을 갖고 있는 8개의 구분에서 2개의 데이터씩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4개의 묶음으로 바뀌고, 그 4개의 묶음을 또 2개씩 합쳐가지고 4개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2개의 묶음으로 바뀌고, 그리고 얘네를 또 합쳐가지고 결국 8개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하나의 묶음으로 바뀌었고, 이렇게 합쳐진 애들은 항상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정렬되어 있는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병합정렬의 원리예요. 병합정렬의 원리. 머지 도트. 아이고. 요걸 이해하셨으면 여러분들 이제 원리는 완벽하게 이해하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원리는 이해하셨으니까 시간 복잡도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간 복잡도가 은근 이게 재밌기도 하고 다른 곳에 응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과감하게 지웠습니다. 지우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했을 때 이거를 그냥 바로 4개로 만들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얘는 그냥 처음에 있는 애고, 지금 n을 저는 8개를 만든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럼 로그 8은 몇일까요? 여기 지수가 2가 있는 거고, 그럼 얘는 3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밑에 3개만 필요하면 되겠다. 왜냐면 병합정렬은 n로그 n이니까. 이런 느낌으로 약간 디컴파일 하는 느낌으로 하면 이런 느낌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실제로 왜 n로그 n이 되는지, 시간 복잡도가 이미 제가 원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간접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명확하게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볼게요.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제가 한번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근데 이번에 진짜 빠르게 해볼게요. 대충 써볼게요. 2, 4, 2, 6, 8, 2, 5, 8, 2, 3, 5, 7 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처음에 포인터 어디에 있는지 다 보이시죠? 처음에 이렇게 있겠죠? 얘가 1, 4 정렬되고, 여기 2, 6 정렬되고, 3, 8로 정렬되고, 5, 7로 정렬되겠죠? 그쵸, 여러분? 그럼 지금 요렇게 잘리면서 포인터가 여기에 이렇게 생겼겠죠? 그럼 두 번째 정리를 할 때 여기는 1, 2, 4, 6으로 됐을 거예요. 또 너무 제가 스킵하면 그러니까 여기 하면서 정렬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기가 3, 5, 7, 8이 됐을 거예요. 물론 여기서 제가 여러분 스킵을 많이 했잖아요. 실제로 얘네 둘이 됐을 때 여기 한 번씩 데이터 받겠죠? 얘네 여기 됐을 때 여기 데이터 봐서 얘가 더 작으니까 먼저 왔겠죠? 요거 봐서 그대로 내려왔겠죠? 데이터는 한 번씩 다 요거 한 번 할 때마다 모든 데이터를 한 번씩 다 봐요. 그전에도 설명드렸을 때도 다 다 투 포인터가 지나가는 거 보여드렸죠? 여기서도 포인터가 다 일단 가긴 가요. 그쵸? 그 다음 여기서도 지금 요렇게 정렬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 포인터가 갔다가 마지막 것만 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려 하실 수 있으니까, 얘가 더 작으니까 여기 1로 온다. 이동으로 이동한다. 얘랑 비교하는데 얘가 더 작으니까 2가 온다. 왼쪽에는 2가 더 작으니까.
또 포인터 이동한다. 4랑 3이랑 비교했더니 3이 더 작으니까 3이 오고 3 쪽에 있는 포인터가 이동한다. 4랑 5랑 비교했을 때 4가 더 작으니까 4가 이동하고 포인터 이동. 그 다음에 5가 6이랑 비교했을 때 5가 더 작으니까 여기 5가 온다. 포인터 이동. 6이랑 7이랑 비교했을 때 6이 더 작으니까 6이 들어온다. 왼쪽에는 데이터 썼으니까 7 여기다 들어와주고 한 칸 이동해서 또 8 들어와준다. 정렬 완료. 한 번의 단계를 지나갈 때마다 데이터는 무조건 여기 있는 애들 한 번씩은 다 풀스캔을 한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한 번에 여기서 요 단계로 지나갈 때마다 이 데이터는 한 번씩은 다 무조건 접근이 된다. 그쵸?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한 번 가는데 데이터 액세스가 몇 번 일어나요? n번 일어납니다. 그쵸 여러분? 근데 제가 여기 지금 몇 번 만에 왔죠? 한 번, 두 번, 세 번 만에 왔어요. 그럼 얘는 n 곱하기 3이에요. 근데 이 3은 뭘까요 여러분? 로그 n이에요. n이 지금 8이죠? 로그 8은 3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항상 그러냐? 항상 그렇습니다. 왜냐? 이거는 여러분 그것도 생각하면 좋아요. 여러분이 바이너리 서치를 알고 계시면 바이너리 서치를 구하는 게 여러분 시간 복잡도가 몇이에요? 로그 n이죠. 왜 로그 n일까요? 절반씩 잘라서 이쪽을 버리고 잘라서 이쪽 버리고 절반씩 버리잖아요. 걔랑 거의 원리가 비슷해요. 여기에서 합칠 때마다 데이터가 몇 개씩 줄어들어요? 반씩. 이 독립된 애들이 8개였다가 4개로 줄어들고 4개였다가 2개로 줄어들고 2개였다가 하나로 줄어들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병합 정렬할 때 이 높이는 항상 로그 n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 복잡도는 n 로그 n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병합 정렬을 완벽하게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럼 오늘은 제가 강의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지금 제가 병합 정렬 원리를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이 원리를 가지고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거의 비슷한 문제로 나오는데 많은 문제를 풀 수 있고 꽤 괜찮은 문제를 푸는 방법이 병합 정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병합 정렬의 응용 문제를 한번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과 한번 푸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긴 시간 동안 강의 봐주시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